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 자, 요즘 한참 인기가 좋은 야채가 뭘까요? 네, 바로 제철을 만난 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늦가을에 이제 한참 무를 수확해서 깍두기도 담그고 김장도 담그고 참 여러 가지 용도로 무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 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효능 면에서도 너무너무 알찬 아주 팔방미인 같아요. 사람으로 치자면.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무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주 간단하고 쉬운 요리만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뭐 거창한 요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 자체가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창하고 화려한 요리는 아니지만 정말 건강에 유익한, 뭐 이제 흔히 아주 자연식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요양원에서조차도 이제 흔히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간단하지만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무조림. 자, 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무조림이죠. 두 번째, 무나물, 무를 이렇게 살짝 익히는 무나물. 세 번째는 무생채, 무를 생거 그대로 이렇게 겉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무쳐서 먹는 세 가지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송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서 그 한 가지는 딱 띄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흔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요리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이제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무생채, 무나물, 무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무가 있어야죠. 자, 이엄맘이 또 어떡하죠? 또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엄맘이 밭에서 무를 뽑았거든요. 김장을 하려고. 이엄맘 밭에서 정말 비료 한 번, 농약 한 번 안 먹고 너무나 잘 자라준 무예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모양이 매끈할수록 좋고, 이 초록색이 아주 진하고 선명할수록 좋은 거죠. 자, 들어봤을 때 무게도 물론 묵직해야 되고, 봤을 때 바람이 안 들어간 그러한 무가 참 좋은 무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무조림을 하기 위한 재료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 정도면 뭐 중짜리 정도 되나요? 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장을 5큰술 준비해 주시고요. 깨를 조금 준비해 주시고,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아주 조금씩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2작은술, 생강도 아주 조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뭐 1큰술에서 2큰술 원하시는 분량대로 하시면 되고, 조청을 2큰술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아주 그냥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쪽파도 이엄만 밭에서 같이 무랑 같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쪽파도 뭐 대파도 괜찮고 파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채수 200cc, 그러니까 200cc 계량컵으로 2컵이 되죠. 그러니까 400cc, 400ml를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이렇게 채칼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 많은 것을 그냥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손질하려고 하면은 사실 초보 주부들한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채치는 게. 저도 그렇고 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채칼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채를 쳐야 될 때는 주로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아요. 채칼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한 이 정도 크기의 한 반 개 정도 될까요? 생채는 조금 더 적게 준비했고요. 자, 이거 무나물용 무를 한 반 개 정도 중간짜리 준비했고, 자, 무나물에 들어갈 것은 캐슈넛 반컵, 200cc 계량컵으로 캐슈넛 가루를 이제 캐슈넛을 곱게 갈아서 반컵을 준비했고, 그냥 생수를 준비해 주세요. 채수를 준비하면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해지니까 뽀얀 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냥 생수 1컵을 준비해 주시고, 자, 소금은 1작은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생채에 들어갈 재료도 지금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자, 무생채도 무를 한 반 개 정도 준비했고요. 오늘은 무생채를 그냥 고춧가루 넣고 뭐 소금 넣고 뭐 새콤달콤하게 흔히 무치는 그런 무생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건강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토마토 캔닝 아니면 토마토 병조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름에 토마토가 많이 수확이 될 때 그것을 이렇게 끓여서 진공해서 소독한 그 병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이 캔닝을 5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깨를 갈았어요. 1큰술 준비해 주시고 들깨 껍질을 깐 깊이 들깨가루 1큰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소금 반 작은술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재료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 무생채는 아주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무를 생것으로 드시니까 무의 그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재료 소개를 다 끝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요리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무조림을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무는 물이 참 많아요. 무의 한 90%는 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분이 많고 요즘에 이제 금방 이렇게 수확한 무라서 그런지 익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마 여름 무는 조금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무조림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를 조림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냄비를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무의 효능, 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 위에 이렇게 있는 무청은 말려서 시래기 나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는 이 껍질까지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이 무 껍질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C가 들었어요. 사과의 10배가 되는 비타민C가 이 껍질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무 요리를 하실 때 껍질을 까지 마시고 껍질 채로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껍질에 칼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에는 뭐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 자랑을 좀 했는데 그리고 무는 천연 소화제로도 아주 좋아요. 전분을 분해해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효소가 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가 안 된다면 무를 그냥 뚝뚝뚝 잘라서 그냥 이렇게 씹어서 드시면 아마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 자랑을 좀 해봤고요. 자, 이것을 이제 썰어야 될 텐데 이 써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엄마는 그냥 간단하게 1cm에서 두께는 1cm에서 한 1.5cm 두께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엄마는 특별하게 네모로 썰지 않고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모양 그대로 1cm에서 한 1.5cm 두께로 하시고 이것을 딱 반으로 이렇게 손질을 해주세요. 무조림은 왠지 무가 커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끼고 감기 초기 증상이 있다 할 때는 물을 갈아요. 즙을 내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기침과 가래에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좀 바닥에 깔까요? 냄비 바닥에 좀 깔고 왠지 이렇게 모양 그대로 무의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서민 음식이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멋을 내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정감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간장 5큰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수를 부어주세요. 물의 양은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약간 물이 좀 흥건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 준비했고요. 자, 여기다가 깨를 한번 좀 넣어 볼까요? 깨를 좀 넣고 자, 참기름도 이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여기에 이걸로 조청을 2큰술을 먼저 이제 양념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간장에다가 다른 양념들을 다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마늘 2작은술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맵지 않은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1큰술. 생강을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이 맛의 포인트가 생강이에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주 조금만 생강을 넣어주시고 자, 그럼 됐나요? 잘 한번 섞어 볼까요? 자, 먼저 양념을 준비하시고 불을 켤까요?
자, 양념을 준비하셔서 파는 처음부터 오랫동안 끓이면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요. 뭉그러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다 익어간다 싶을 때 파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흔히 가정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주 건강식으로 제가 아까 무생채 해드렸죠. 무생채처럼 아주 건강식으로 드시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 채수물에다가 채수물이 아니고 그냥 생수도 괜찮아요. 생수를 넣고 여기다가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를 넣고 그냥 끓여요. 소금을 약간 넣고 그렇게 해도 아주 맛있어요. 특별한 뭐 이렇게 간장이나 조청이 들어가지 않고 천연 무의 맛을 즐기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예 이 물에다가 다시마, 표고를 넣고 푹 익혀주시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부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래 익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푹 익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래 익히겠지만 너무 또 뭉그러지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한번 씻어서 다 넣어 볼까요? 그래서 물이 자박자박하니 줄어들 때까지 끓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한번 덮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무조림이 또 이제 되고 있고요. 무조림에 넣을 파도 지금 같이 손질을 해 볼까요? 자, 대파도 괜찮고 쪽파도 괜찮고 파는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 색깔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무조림에 새송이 버섯 있죠. 새송이나 아니면 느타리 버섯을 넣어줘도 좋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는 나중에 넣도록 하겠어요. 자 파는 일단 조금 더 익으면 무조림이 자 이렇게 해서 파를 미리 준비해 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무나물이라고 얘기했죠. 자 또 이쪽 불이 필요합니다. 자 무나물도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오늘 하는 요리는 세 가지나 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자 물을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양이 많아 보여도 이것이 익으면서 양이 아주 줄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자 캐슈넛 제가 곱게 갈았어요. 반 컵을 이렇게 잘 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생수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생수 한 컵을 무 자체에서도 물이 나오지만 캐슈넛을 또 많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생수를 좀 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생수를 부은 다음에 소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작은술이 필요해요. 자 소금 한 작은술. 약간 더 국물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이렇게 생수를 조금 더 부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취향껏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뒤적뒤적해서 섞어 볼까요? 처음에 끓일 때는 센 불로 하시지만 일단 끓기 시작하면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이 캐슈넛이 밑에다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래야지 빨리 익어요. 뚜껑을 열고 하면 수분은 다 증발해 버리는데 무가 쉽게 익질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기 때는 불을 세게 하셔서 물을 살짝 뚜껑을 덮고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고 자, 물이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더 부어도 괜찮아요. 식성에 따라서 그건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두 번째 요리가 끝이 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무생채. 무생채는 뭐 특별히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무생채도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 한 반 작은술, 식성에 따라서 조금 덜 넣어도 더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빨간색은 고춧가루로 내지 않고 토마토로 빨간색을 내는 거예요. 자, 토마토 5큰술. 조금 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죠? 지금 끓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깨 한 큰술, 그 다음에 들깨 한 큰술. 자, 들깨 다 넣을까요? 이 토마토하고 들깨는 맛이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토마토 캐닝으로 하는 요리는 들깨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냥 생채나 겉절이 같은데. 그 다음에 들기름도 조금 넣을까요? 들기름 조금 넣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무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요리가 간단해서 사실 네 번째 요리도 가능하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불이 또 불 사정이 그래서 하나를 생략했더니 너무 또 빨리 끝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잘 묻혀주세요. 아, 그리고 이 무에 물을 즙을 내서 관절이 아픈데 바르면 관절통도 약간 좀 경감이 된다고 해요. 뭐 무는 드시는 것도, 무즙은 드시는 것도 좋지만 바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사람으로 치자면 팔방미인의 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무생채는 특별하게 어떤 양념을 넣지 않아도 무 자체의 그 단맛을 음미하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는 참 달거든요. 여름 무는 약간 좀 매워요. 하지만 이렇게 늦가을에 나온 무는 물이 많고 시원하고 아주 달아요. 그러니까 무 자체만의 그 맛을 음미하면서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바로 이 무생채예요. 자, 불을 조금 낮출까요? 불을 낮추고, 네, 수분이 많이 생겼죠. 불을 약간 낮춰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캐슈넛 때문에 밑에 이렇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어떤 오일도 넣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자연 그대로 단순한 방법대로 조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캐슈넛 때문에, 그 다음에 무의 그 단맛 때문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아주 맛있고 몸에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한번 섞어서, 자, 나머지 좀 익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채를 한번 조금 더 묻혀 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캔닝을 조금 더 넣으셔서 약간 더 빨갛게 해도 상관이 없고 식성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단순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늘 방송이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생채는 완성이 됐어요. 자, 간이 골고루 배도록, 자,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얀 접시에다가 생채를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아주 건강에 유익한, 드셔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만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만 담을까요? 생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국물을 좀 한번 담아 볼까요? 국물을. 자, 이 국물에 진짜 영양가가 잔뜩 들어 있겠죠? 토마토 국물이니까, 거기다 들깨하고 깨국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이 약간 보이도록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서, 자, 검은 깨를 뿌려주시면 더 맛있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생채를 무생채가 완성이 됐고, 아, 열심히 지금 무조림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뚜껑을 열고 그냥 볶아주세요. 그래서 식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도 약간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상태에서 꺼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물렁물렁한 그런 아주 푹 무른 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히셔도 되겠지만, 이 현맘은 지금 접시에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자, 무나물을 한번, 오늘 벌써 완성이 됐네요. 자, 뽀얗고 약간 초록색이 보이는 무나물이 아주 맛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무나물을, 자, 그래서 무나물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익으면은 무가 약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주 적당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이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박자박하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방법을 하는 걸 또 설명드릴게요. 땅콩이 있죠. 생땅콩. 생땅콩을 갈아서 국물을 약간 더 부어서 하시면 아침에 국 대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뭐 저희는 워낙 국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국물보다 이제 건더기를 좋아하는 식성을 가졌는데 만약에 땅콩으로 하셔도 되고 들깨로, 흔히 보통 들깨로 많이 하시죠. 자, 들깨를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무나물을 하시는데 이 엄마는 생채에 들깨가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다가는 굳이 들깨를 넣지 않고 캐슈넛으로 한번 맛을 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무조림. 자, 뭐 무조림은 건강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빨갛게 보이고 하는데 건강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채소에다가 뭐 표고나 다시마 같은 걸 넣고 소금을 넣고 푹 끓이셔도 아주 맛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수분이 빨리 증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제가 보니까 익는 거는 뭐 반 이상은 익었어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수분을 좀 날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국물이 좀 줄어들도록 하시고 지금 이걸 넣어도 되겠네요. 파를 조금 넣어도 될 것 같고 흔히 이제 무조림 이렇게 단독으로 무만 이렇게 조리는 게 아니라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생선 같은 걸 많이 졸여서 드시죠. 하지만 무만으로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요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색깔이 좀 너무 밋밋하길래 이걸 빨갛게 해봤더니 참 색깔이 돋보이네요. 이 냄비가 또 하얀색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 냄새도 아주 좋은 무조림. 자,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자, 그만하고 한번 담아 볼까요? 자, 접시에 어떤 모양으로 담아야 예쁘게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담아야 제가 이 엄마미 젓가락질 못한다는 건 벌써 소문이 났죠? 자꾸 이것도 역시나 미끄러지네요. 자, 이게 어떻게 담아야지 잘 담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무들을 가지런히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으니까 앞에다가 넣고 자, 약간 집에서는 더 익혀주세요. 저는 이거를 계속 지키고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집에서는 약간 더 익혀도 되겠네요. 자, 은근한 불로 익히면 이건 크기가 크니까 뒤로 가야 되겠네. 자, 은근한 불로 익히면 색깔이 더 잘 뵐 수 있겠죠. 자, 이제 소스를 한번 양념장을 얹어 볼까요? 아주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인데 자,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자, 그런 조림을 무조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국물을 약간 더 네, 이렇게 끼얹어서 보니까 훨씬 더 아주 식욕을 자극하죠. 자, 어떻게 담아야 예쁠까?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아주 냄새는 좋아요. 아주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인데 자,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잎까지도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을 선사하는 그 오늘 무요리를 해봤어요. 아주 쉽고 간단한 요리니까 집에서 충분히 보시고 응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요리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